안녕하세요.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식교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최근 교정된 내용도 있고 해서 두 차례로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내용인 1번부터 3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61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조항은 비교적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11월 개정법은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신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출근율 산정 시에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날에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한 것이 주요 결자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률은 입사 후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되, 입사 후에 1년이 되기까지는 예전의 월차처럼 매월 만건하면 다음 달에 하루씩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휴가는 1년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미리 당겨 쓰는 이른바 가불연차이기 때문에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일수만큼 1년 후에 처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휴가일수가 적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10월과 12월 그리고 2018년 2월과 5월에 총 4일의 연차를 끌어다 썼다면 2017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4개를 공제하고 11개 연차에 대해서 다음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이런 연차 가불 규정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데요.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가불연차 규정인 제60조의 3항이 삭제되었고, 입사 1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1년 후에도 공제되지 않는 온전한 휴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는 총 매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1년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추가되어서 입사 후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60조 1항에서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1년간의 계속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다음 해에 유급으로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해야만 15일의 온전한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가산휴가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상 근속할 때 처음 가산휴가가 하루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가산휴가가 하루씩 추가됩니다. 근속 1, 2년 차에는 15일, 그리고 근속 3, 4년 차에는 각 16일, 이런 식으로 하루씩 늘어나지만 최대 한도가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근속기간이 22년차 되는 해부터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 20% 이상을 발근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나 또는 휴직을 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초급규칙 또는 단체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근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으로 하루 중 일부 시간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가 사용 등으로 출근율이 80%를 미달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2개월간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해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매달 개근한 달이 있다면 그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산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연속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가산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출근율은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대한 실제 출근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인 출근한 날이 많을수록 또는 분모의 소중 근로일수, 즉 출근해야 할 날이 적을수록 출근율이 높아지겠죠. 먼저 분모의 소중 근로일수는 각기 취업규칙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말하는데 법상 이 소중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이라든지 약정휴일은 원래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서 자체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라든지 적법한 파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소중 근로일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 육아일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정상 연차일수를 산정하는 대상 기간인 1년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정상 연차일수에서 그 기간이 1년 중 차지하는 비율만큼 연차일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연간 총 소중근로일수가 260일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30일간 휴업을 했다면 연간 소중근로일수 260일에서 휴업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230일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차휴가일수가 15일 또는 근속기간이 오래돼서 가산휴가가 없었다면 16일, 17일도 되겠죠. 일단은 1년을 기준으로 15일이라면 15일에 대해서 260분의 260-30일로 계산하면 이분의 연차는 13.27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법한 장애인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장애인이가 위법한 것일 때에는 그 기간 전체를 결근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요즘은 특히 휴업하는 기업이나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휴업으로 인해서 임금 감소 등으로 생계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이렇게 먼저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의 출근한 날 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 날에 대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할 기간, 그러니까 산재 기간인 거죠. 산전 산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특정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기 때문에 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에 포함됩니다. 반면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닌 병가나 경조휴가, 특별휴가,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는
정직이나 직위 해제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자체의 불이익 외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나 산전 3일 휴가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개정 이전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을 때 연차 유급휴가가 매우 적거나 심지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의 소진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 휴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4주간 평균에서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우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과 60조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일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돈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같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에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곱하기 8시간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일수가 아니라 총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을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5일 곱하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하면은 60시간을 총 연간 연차 휴가 시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 유급 휴가는 일일 단위로 소정 근로일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이 3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했다면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고, 이 경우에는 총 부여받은 60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공제한 48시간이 자녀 연차 휴가 휴가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녀 휴가 시간이라든지 미사용한 연차 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을 기초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출근율과 연차 휴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